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릴지낚시의 모든 것 제2장 출조의 시작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 갯바위로 나가서 혹은 방파제로 나가서 포인트를 선정하는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포인트를 선정했다면 채비를 선택하는 채비의 선택 기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의 선택, 릴지낚시에서 초중급자님들 낚시터에 도착하자마자 야, 이게 맞는 선택인가 아닌가 계속 낚시가 끝날 때까지 망설이게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제시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한테 명쾌한 해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기준은 뭐 오랫동안 낚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한테는 첫 채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포인트 선정의 기준은 조류와 지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채비의 선택에서는 수심과 조류, 바로 이것이 채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가도 낚시에 대한 이야기, 조류가 빠지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감성돔, 뭐 어떤 고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조류의 움직임, 조류라는 것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먼저 수심의 선택, 그리고 채비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수심의 선택, 뭐 물론 선장님이나 가이드께서 여기는 수심 얼마 주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해버리면 끝날 수도 있는데, 처음 만나는 포인트이거나 그쪽 조류가 맞지 않아서 저쪽으로 돌아가서 낚시를 할 경우, 야, 이거 물속에 수심이 얼마나 나올까, 뭐 3비, 5비 달았는데 15m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게 되죠. 자, 한 8, 90% 정도는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수심 선택법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포인트의 지형, 바로 뒤편의 지형이죠. 바다를 보고 섰을 때 내 뒤에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야, 이게 완만하게 내가 선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대로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하시는 것이 약 80% 정도는 대부분 맞아 들어가는 수심 측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경사 같으면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약 15m, 20m 지점에 이대로 들어간다고 보면 한 7m, 8m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한 8에서 10m를 가정하고 야, 조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나는 1호찌를 1호 반유동 채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1호 반유동 채비로 8에서 10m 매듭을 9m에 매듭을 했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캐스팅이 들어갑니다. 자, 뒷지형 지문을 보고 1호 반유동 채비로 9m의 매듭을 주고 수심을 주고 첫 캐스팅을 했는데 채비의 선택이 되겠죠. 이 캐스팅에서 캐스팅이 되고 매듭이 닿았다면 9m가 되겠죠. 자, 한 번의 캐스팅에서 채비가 흘러가는데 미끌림이 생기질 않습니다. 불안하죠. 9m 수심을 주고 캐스팅을 했는데 채비는 잘 흘러가는데 미끌림이 없다. 야, 조금 더 줄까? 30cm. 조금 더 줄까? 30cm. 한 번의 캐스팅에서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채비를 흘린다고, 좀 길긴 하지만 생각한다면 30cm, 30cm를 줄 경우는 1m의 수심을 알고자 하는데 뭐 이런저런 시간까지 치면 한 30분이 소요돼 버립니다. 좋은 물때 다 놓치죠. 자, 감성돔이라는 고기는 바닥 챈고기로서 바닥에 굴곡을 따라 움직이지만 바닥에 완전히 붙어서 움직이는 고기가 아니죠. 물고기는 꼬리를 한 번만 탁 차도 2, 3m 정도가 쫙 나갈 수 있을 정도, 주변에 먹잇감이 왔을 때 2m, 3m 정도는 먹잇감을 먹는 그 에리어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조금 넓게 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캐스팅 9m에서 밑걸림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두 번째 캐스팅에서는
곧바로 한 발을 쭉 뺍니다. 성인손으로 양쪽으로 매듭을 쫙 올려버리면 1.8m, 약 2m 정도 수심이 올라가 버리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수심에는 매듭을 2m 쫙 한 발을 올려가지고 수심이 처음에는 9m였는데 두 번째는 11m 수심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캐스팅에서 채비를 흘리면서 곧바로 미끌림이 탁 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캐스팅 9m와 두 번째 캐스팅이었던 11m 안에 수심이 맞춰진 거죠. 본인의 포인트에 낚시를 하게 되는,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의 수심은 9에서 11m가 되는 것이죠. 정확한 수심을 단 두 번의 캐스팅으로 파악을 해버린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첫 캐스팅 9m에서 미끌림이 생기지 않았다면 두 번째 11m에서 미끌림이 생길 경우 그 중간인 1m만 딱 조정을 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입질청이 되는 것이죠. 감성돔의 아주 유효한 적절한 입질청이 되는 것입니다. 감성돔 낚시에서 10cm, 20cm, 30cm씩 채비를 조정하는 마음은 너무 작은 마음이죠. 넓게 생각하고 크게 낚시를 하는 것이 감성돔 낚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닥은 항상 굴곡이 있고 여기 있는 고기, 여기 있는 고기, 내가 요만큼 가야 된다, 10cm 더 낮에 입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평균점을 볼 때, 감성돔 낚시의 평균점을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다. 한 에리어, 중하층, 중층과 하층의 에리어는 말씀드렸듯이 고기가 꼬리를 탁 찰 때 나갈 수 있는 2, 3m 정도, 적어도 2에서 3m가 한 층은 해당된다는 거. 요 안에만 들어가 주면 감성돔의 입질을 받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거. 정확한 입질층을 찾아내는 것 단 두 번의 캐스팅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처음 내리는 포인트에서 전체적인 수심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서 선택한 채비로 바닥층의 수심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감성돔 낚시의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때로는 갯바위 뒤를 생기는 걸 보니까 꾼이 여기 섰습니다. 완전 수심 얕은 여바처럼 생겨서 한 3, 4m밖에 안 나올 것 같아 했는데 실제로 수심은 약 15m까지 나와버립니다. 2, 3m 던진 채비가 여기 달랑달랑 하는 거겠죠. 자, 이런 낭패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발씩 채비를 쭉 빼버린다면 약 2번에서 3번, 최소 시간으로 본다면 낚시를 시작하고 30분 안에는 대상어의 입질층, 또 바닥층의 굴곡, 대략적인 입질 수심층을 알아내는 데는 이 방법이 감성돔 낚시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몇 낚시인들 보면 찌보다 무거운 부력의 줄을 바늘 위에 걸어서 캐스팅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 찌가 가라앉으면 수심을 더 올려보고, 던져서 찌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 적절한 점을 찾는 건데, 조류가 흐르고 있을 때는 꾼으로 하여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경우가 있죠. 또 낚시의 수심은 반유동 낚시든 전유동 낚시든 찌 낚시를 하면서 찾게 되는 낚시의 수심은 낚시로 찾는 게, 같은 낚시 방법으로 찾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채비의 선택, 포인트 현장에서의 대략적인 수심을 알아내는 방법, 그래서 시간을 줄이고자 첫 채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평균점을 찾아봤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 채비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한 2, 3번의 캐스팅으로 포인트의 입질층을 읽어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낚시라는 것이 5cm, 10cm 혹은 1cm까지의 편차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적절한 그 권력을 맞춰줌으로써 나머지는 조금 얕다, 입지가 너무 확 들어가는 게 개체수가 많거나 아니면 입질성이 약간 높은 듯하다, 그때 미세한 조정을 감으로써 가져가는 것이고, 반유동 낚시, 감성돔 낚시의 기본적인 채비의 선택과 그 방법들은 이렇게 크게 시작하는 것이 낚시의 시간도 줄이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